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버섯, 바로 이 표고버섯을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버섯으로 어렵지 않게 버섯을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버섯은 제가 다 이렇게 세척은 해놨는데 버섯을 어떻게 씻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버섯을 막 물에 담가 놓고 씻거나 오랫동안 씻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깃집에서 버섯이 막 물에 젖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뽀송뽀송한 상태죠. 사실 그냥 이제 흙이나 먼지가 묻지 않았으면 그냥 가볍게 키친타올로만 털어주는 정도로도 충분은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흙이나 좀 불순물이 많이 묻은 것 같다 할 때는 흐르는 물에서 여기 안쪽을 좀 주로 많이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안쪽을 흐르는 물에 씻고 바로 뒤집어 가지고 물기를 털어서 키친타올로 바로 흡수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버섯은 스펀지 같아가지고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버섯은 물컹물컹하고 좀 풋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하나 이제 버섯 세척법에 하나 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던 건데, 사실 저는 버섯을 그냥 막 세척을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세척을 하다 보니까 여기 틈새 있어요. 요 틈새에 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면 이 틈새까지는 그렇게 유심히 안 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몰랐으면 그 벌레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면봉, 젓가락도 상관없는데 이제 젓가락을 아무렴 이제 많이 이제 갈라지게 되니까 이 면봉으로 그냥 세척을 할 때 가볍게 이렇게 한번 훑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훑어요. 우리 귀 이렇게 살짝 훑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만 훑어도 옆에 이렇게 약간의 이물질도 묻어나기도 하고, 정말 혹시나 벌레가 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틈새 공략도 꼭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건표고 또는 이 표고버섯은요, 정말 우리 비타민 D라고 하죠. 우리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 면역체계 활성화해 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조금 감기에 잘 걸린다, 또는 좀 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할 때는 정말 이 표고버섯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고버섯으로 건조기 없이 물을 끓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표고버섯은 밑둥 있죠. 이 밑동이요, 버리지 않고 제가 활용할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밑동은 약간 이렇게 비틀듯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 어려우면은요, 가위나 작은 칼을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 물을 끓인다면은 조금 건조를 시켜서 물을 끓이는 이유는 아무렴 좀 향을 더 내주고 훨씬 더 많이 풀어지지 않게 끓여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를 해서 가열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가볍게 버섯을 썰어줄게요. 건표고면은 사실 건표고 그대로 물을 끓여서 뭐 육수로도 먹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마시는 용도로도 하지만, 이런 생표고는 어떻게 물을 끓이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팬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건조기가 있으면 이제 건조기에 펼쳐놓고 건조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 이 정도 한 번 먹을 양 끓여서 할 거야 하면은 마른 팬 이용하시는 게 빨라요. 그냥 마른 팬을 가열을 해둔 상태에서 펼쳐요. 지금 따뜻하게 예열이 됐어요. 펼쳐요. 너무 약불 아니에요. 그냥 센 불로 이렇게 해서 오래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나 물이나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서 가볍게 불필요한 수분을 날려주고 향과 영양소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금방이거든요. 그럼 열기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살짝씩 이렇게 뒤적뒤적 좀 덮는다고 하잖아요. 덮는다 또는 뭐 볶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또 펼쳐주고 해주세요. 이 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고버섯은 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조연처럼 또 볶음 요리에 사이드로만 넣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섭취를 해주시면은 우리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약간 갈색스름하면서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물에 끓일 건데요. 아무렴 찬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러납니다. 그냥 우리 차 끓이는 느낌처럼 볶은 향 그대로 물에 들어가요. 끓여줄 거예요. 보면 이렇게 팔팔팔팔팔 끓어요. 근데 이게 냄비가 검정색이라 그러는데 색깔이 갈색스름 보리차 색깔이 지금 우러난 거거든요. 이러면 그냥 센 불에서 바르르 끓으면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식는 동안 두세요. 컵에 담아 볼게요. 이렇게 연한 보리차 색깔. 표고버섯도 버리지 않고 또 다 썰어서 볶음 요리에 바로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버리지 말고 그냥 알차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물이에요, 물. 뭐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해서 냉수처럼 드시면은 우리 이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또 이뇨작용을 도와서 당뇨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버섯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밑동은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조림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너무 잘게 그냥 할 필요 없이 내가 이제 한 입에 쫄깃하게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찢어요. 맨 끝에 너무 딱딱한 부분만 살짝 다듬어주고 이렇게 찢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동을 이렇게 좀 결대로 좀 찢어서 준비를 해놓고 장아찌잖아요. 장아찌라면 당연히 간장 양념을 한번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보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그냥 다 동량이에요. 동량. 내가 어느 정도의 재료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좀 양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간장, 올리고당, 식초, 물이 거의 동량으로 한다라고 외우시면 좀 쉬워요. 물 넣고 식초, 간장, 그리고 올리고당이에요. 원래는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훨씬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한 올리고를 넣었어요. 단맛을 훨씬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고 한 소끔만 끓이면 돼요. 그래서 살짝 가열을 하는 동안에 부수적으로 제가 약간 이제 매콤한 청양고추도 준비를 했어요. 청양고추는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같이 준비. 뭐 꽈리고추도 괜찮고 뭐 무나 오일, 다른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곁들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장아찌를 담아서 보관할 이제 병에다가 손질한 밑동, 청양고추 같이 넣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장아찌 양념이 한 소끔 푹 끓으면 바로 꺼야 돼요. 이거 진짜 그냥 한눈 팔잖아요. 넘쳐요. 그러면은 그 간장 국물 가스레인지 닦느라고 내가 이걸 왜 했지? 막 이러고 자신을 자책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간장 끓일 때는 꼭 옆에 지키고 계세요. 그냥 타이머도 믿지 마시고 내 눈으로 봐야지 제일 정확해요. 이거는 뜨거울 때 한 김만 식히고 바로 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있는 병에다가 부어주세요. 잠길 정도로 부어준 다음에 이대로 식을 때까지는 냉장고에 두지 않고 실온에서 두고 식으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밑동을 활용한 표고버섯 밑동 장아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